썼습니다. 또 여기 새로 만들기 보면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은 문서, 즉 아리아 한글, 뭐 워드 같은 그런 거고요. 네. 스프레드시트도 있어요. 이따 아까 제가 보셨죠? 이런 거 엑셀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런 게 있고요. 더보기 들어가니까 구글 설문지, 옛날에는 그냥 구글 폼이라는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꿨네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 영어로는 여전히 폼일 거예요. 예. 하여튼 구글 설문지, 드로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공유했던 작년 동영상 파일도 보시고요. 학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까지 했고 와글와글 했고요. 중급 단계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알림이 기능, 템플릿, 웹 퍼블리시 기능 진짜 대박이에요. 하지만 넘어갈 겁니다. 궁금하시면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내용 가시면 되고요. 고급 단계에서도 조사 기능 뭐 이런 여기 있죠? 조사 기능 뭐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돼요. 넘어갈 겁니다. 자, 구글 폼 드디어 이제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설문조사 했던 거, 손 안 대고 코 풀었던 거 그걸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게다가 좀 진도를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너 남자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남자에 대한 설문 문항이 따로 나오고, 여자입니까? 그러면 여자에 대한 설문 문항이 따로 나오고, 이런 거. 설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설문 문항이 달리 나오게 하는 거. 이걸 오늘 좀 할 거거든요. 자, 일단 화면 보세요. 여러분 일단 하실 거는 없으니까 현재까지. 설문 유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 화면을 염두에 두시고 이따가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텍스트 단락. 이따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단락은 뭐 문장을 쓰거나 뭐 의견을 묻거나 이런 거고요. 텍스트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메일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뭐 이런 거, 소속이 어디예요? 이런 간단한 거, 이런 거고요. 객관식 질문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겁니다. 근데 확인은요, 그 밑에는 확인은 복수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내 이름을 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록에서 선택은 콤보 박스를 누르면 주르륵 목록이 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고급으로 항목에 하면 점수 범위는 0부터 10까지 이 중에서 하나 고르기, 뭐 이런 거. 그리드는 OMR 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 시간, 우리 약속 언제 잡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도 이 설문 문항에 넣을 수도 있어요. 동영상도. 즉, 이 설문의 취지는요, 정말 감사합니다 등등 하는 연구자의 아니면 그 기관의 대표자의 인사말도 설문 문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응답하는 것들이 다 온라인에서 하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쭉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서 하나둘씩 해보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설문, 이대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짜잔.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 가면 구글 문서에서 새로 만들기 있는데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설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맨 위에 있는 것은 저랑 좀 다를 텐데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같이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저보다 진도가 좀 떨어져서 잘 모르겠다. 개인차나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되 다만 저보다 먼저 가지는 마세요. 그러면 저보다 그러니까 다 많은 것을 못 받아가시니까. 네. 자, 제목 한번 넣어 보시죠. 뭐. 예컨대 그냥 설문. 네. 그러면 이렇게 밑에도 같이 바뀌죠. 네. 그다음에 설문지 설명이 있어요. 이 설문지 설명을 얼마든지 길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길게 좀 넣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설문의 취지는 뭐 하면서 네. 뜨드드드 하면서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샘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두시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브릿지 설문지 모음 네 강의 신청 기초 생활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다른 설문 문항을 만든 샘플인데요. 제목 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안녕하십니까 뭐뭐뭐 해서 뭐 길게 썼어요. 그래서 공지사항도 넣고 뭐 넣어가지고 이 설문지의 최종 아웃풋은 이런 형태가 돼요. 네. 이 설문지의 아웃풋은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다 앞에 그냥 인트로덕션이죠. 그냥 안내문, 이 설문지에 대한 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런 설문지의 원래 옷을 벗었을 때의 모습이 이거죠. 네. 네, 쭉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들어갔냐? 여기는 이미지는 지금 보시면 오케이. 네. 이 설문 문항에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작성할 때는. 그런데 뭔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여러분께서 오늘 작년에는 이런 강의 안 했었는데 이것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 맞춤형 같잖아요, 정말. 예. 구글이 만들어준 템플릿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내가 직접 만든 같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명 해내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씩 해보죠. 어디 갔어? 네. 오케이. 그냥 있냐. 그래서 짜잔. 남성, 여성을 묻고, 네, 그 다음에 남자는, 그렇게 했군요. 네. 그래서 질문 제목, 성별, 그러니까 질문 제목을 길게 하면,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따라오세요. 제가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갈 건데요. 질문 제목을 길게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셀 제목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건 팁인데요. 예, 질문 제목은 그러니까 질문 제목은 짧게 하시고 다만 그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밑에 또 달 수가 있어요. 도움말 텍스트.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성명 너무 무리하잖아요. 성명 물으면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한 설명을 밑에 쓰는 거죠. 예컨대 귀하의 존엄하신 성명을 적어 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셔야 그 다음에 질문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텍스트 다양하겠죠? 네, 텍스트
텍스트 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고급 설정도 있지만 넘어가고요. 네. 여기에 보면 옵션이 필수 질문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봐요. 또 필수 질문을 클릭하는 순간 응답자가 이거를 안 하고 다음 거 하려고 하면 얘가 짜증을 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빨간색 막 합니다. 필수 질문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성명 나왔습니다. 항목 추가.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객관식 질문을 할까요? 그래서 성명, 그 다음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걸 물어볼 거예요. 성별.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 텍스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 플래닝에 의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고 싶은 이 설문지는요. 객관식 질문 요 항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답변을 기준으로 페이지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안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선택하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즉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답지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나리오는 어느 변수가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하나가 매칭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답변을 기준으로 페이지 이동 클릭하시고요. 저를 따라서 하나둘씩 해보세요. 그래서 옵션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하셔도 제일 좋고요. 연습 삼아. 아니면 좀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네. 옵션 1 남성. 그냥 엔터 치면 그 다음에 넘어가요. 네. 옵션 2가 여성. 이렇게. 네. 딱 두 개만 하셔도 되고요. 또 기타 추가를 넣으셔도 돼요.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네. 이렇게 하면 기타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수 질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남성, 여성, 기타. 기타는 뭐야? 하면서 또 묻게 하죠. 예, 그래서 답을 쓰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서 잠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형식 보게 하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설문. 안녕하세요. 이 설문의 취지는 블라블라블라. 빨간 표시는 필수 항목이에요. 그래서 성명, 성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목 추가에는 이제는 아까 여기에 보면 성별 추가할 때 답변을 기준으로 페이지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힌트예요. 이게 답변을 기준으로 페이지가 이동한다. 페이지가 이동한다. 즉 여러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페이지. 여기 보면 아니나 다를까 다음 페이지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계속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내가 다음 페이지를 만든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다음 페이지는 그냥 마지막 화면이에요.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거. 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페이지는 디폴트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확인 페이지. 아무것도 조작 안 하면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걸로 가요. 마지막 페이지로. 그래서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 항목 추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레이아웃, 세션 머리글, 페이지 나누기 이런 게 있는 거죠. 페이지 나누기 가보죠. 네. 그래서 남성 설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페이지 제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쓰지 말죠 뭐. 네. 일단 쓸까요? 네. 남성 페이지로 쓰죠. 남성 페이지. 네.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예, 항목 추가해서 넣는 거죠. 텍스트. 텍스트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객관식 질문 세 번째를 하면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는 뜻인데 또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나 또 다른 시나리오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하세요인 건데
소득 수준을 물어보죠. 네, 소득 수준. 도움말 텍스트 블라블라블라블라 써도 되고요. 네. 옵션 1 소득 수준 뭐 월 소득 뭐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뭐 100만 원 이하 네. 월 소득 뭐 100만 원 이상에서 뭐 200만 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필수 선택.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 이 페이지에서 가서 소득 수준을 물어보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인 경우에 얼로 가라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성인 경우에 또 페이지 나누기 해서 여성 페이지 설명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자, 이제 본격 페이지가 만들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설문을 써도 되죠. 또는 설문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어떤 메시지를 남기셔도 돼요. 그러면 세션 머리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자, 여성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여성이여 영원하라. 세상의 진짜 주인은 여성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여성입니다 클릭한 순간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보면 남성 페이지에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남성 페이지에 보면 남성 페이지 바로 밑에 이 페이지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바로 여성 페이지인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클릭하셔서 제출로 가는 거죠.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분기가 되는 거죠. 그죠? 볼까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이런 말 썼어요. 이거 시나리오 설문지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뭐 제가 만든 거죠. 그냥 우리끼리 알아듣게. 시나리오 설문지를 만들 때는 먼저 계획을 하셔야 돼요. 계획. 지금 이름을 먼저 물어봤고요. 이름을 물어봤고 이름에서는 뭐 어떤 시나리오가 있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별을 물어봐서 여기에서 남자냐 여자냐 라를 물어보게 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소득 여자인 경우에는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다 제출하는 제출하는 페이지로 해서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페이지 그죠? 요게 두 번째 페이지 이게 세 번째 페이지 이게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현재 3-1 하나 만들어졌고요. 3-2가 남성 페이지 3-3이 여성 페이지 마지막 확인 페이지는 그냥 디폴트니까 따르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 보시는 것은 4개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확인 페이지까지. 그리고 확인 페이지는요. 굉장히 정성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확인 페이지. 왜냐하면 설문하신 분과의 마지막 여운을 남기는 거잖아요. 나의 마지막 인상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언저리에 어떤 이미지나 뭐 어떤 정보가 같이 묻어나게 하는 거죠. 예컨대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처 남기고 뭐 이런 거. 또는 어떤 모임을 가지셨어요. 자, 모임에서 언제 할래 막 이런 설문을 하다가 모임 마지막 확인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에 이 모임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보를 리마인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확인 페이지에는 요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아주 몸이 건조한 디폴트 값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정성을 들여서 마지막에 나의 마지막 인상이고 마지막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 이것을 주시면 참 좋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자인 경우에 일로 가는 거를 아직 설정을 안 했어요. 지금 어디서 설정하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성별을 묻는 그거에 다시 들어가면 네, 이거죠. 다시 들어가면 남성인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 클릭하시면 남성 페이지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인 경우에 얼로 다음 페이지 클릭, 세 번째 페이지 여성 페이지로. 그다음에 기타 답변은 얼로 애매하니까 그냥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선문지 제출로 그냥 할래요. 네, 이렇게. 그러면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뿌렸어요. 뿌린 다음에 그 아까 결과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 그 모이는 그것이 어디 있나 찾으셔야 돼요. 바로 여기 보면 응답 보기가 있습니다. 응답 보기 클릭을 하면 얘가 만들어져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따당 위에 타임 스탬프가 있고요. 성명, 성별, 소득, 수정 쭉쭉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막 쌓이게 될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 보기는요, 이렇게 클릭을 해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까 구글 문서를 보시면 이 구글 드라이브니, 구글 스프레드 시트니, 구글 프레젠테이션, 뭐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거 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장 버튼이 없어요. 예, 지가 알아서 수시로 저장해줘요. 예, 좋아요. 예, 진짜로 좋아요. 너무너무 편해요. 지가 알아서 저장해줘요. 뭔가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알아서 저장해줍니다. 따라서 이것도 설문 작성한 사이사이에 그냥 알아서 저장해 주니까 편하죠. 아까 이것도 사실 자동으로 그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목을 성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명을 바꿔 다른 걸로 하면 알아서도 바꿔집니다. 볼까요? 알아서 바꿔.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러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졌죠. 바뀌어졌죠. 저 손 안 댔어요. 네. 그렇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파일이 나의 구글 드라이브 이 구글 드라이브 전체 어디 있느냐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화장해야 돼요. 지금 얘를 그냥 보내면 되게 몸이 건조하잖아요.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화장해야죠. 화장. 네, 화장하는 방법. 네. 그러면 테마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테마 변경 눌러가면 친절하게도 구글이 몇 개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왼쪽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이걸 누르면 짜장 이렇게 바뀌어요. 클릭을 하는 순간 네, 짜장 바뀌고요. 짜장 바뀝니다. 혹시 비슷한 거 보셨나요? 예전에 누군가의 설문에서 그 사람이 열심히 정성껏 만든 게 아니라 구글의 템플릿을 이용한 거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하고 있었고요. 아까 이거 보셨죠? 네. 또는 저도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아카데믹한 내용으로 설문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시면 그냥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끝. 네. 그리고 나서 다 되셨어요. 그러면 현재 형식 보기 클릭하면 이제 실전 요 모습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 현재 형식 보기를 누르면 네. 그러면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고유의 인터넷 주소가 있는 거죠, 다. 이 많은 걸 보내야 돼요. 이 많은 이 주주주 써 있는 것을 이메일을 보내든 어떤 포스팅 하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카톡으로 보내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내도 되죠. 어차피 상대방도 그냥 어차피 그걸 다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클릭할 거니까 엄지손가락 누르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좀 더 있어 보게 하려면 이거를 단축 인터넷 주소, 단축 URL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구글 여기 웹스토어에 가면 그런 단축 URL을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저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일단 아까 웹 형태 보기 이거를 보내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 간단하게 bit에서부터 시작한 네. 요게 그 긴 것이 저렇게 딱 단축하게 만든 거죠. 예, 줄여서 만들어진 거죠. 예, 이걸 그냥 편하게 보내죠. 또 이 기능 중에는 이거를 내 마음에 맞게 이 이름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의 그 경력 사항을 보시는 제 소개 내용 보시면 뭐 CCK 무슨 인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회사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약간 다르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존엄하신 이름을 한번 썼습니다. 예. 나 썼고요. 네. 여성인지 남성인지 써보세요. 남성 했어요. 그냥 화면 보시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건 전체 설문 제목이고요. 이 페이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제목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예, 안 쓰면 이게 이제 비어 있고 올라가겠죠. 소득 수준 월소득 100만 원 이하, 월소득 100만 원 이상. 그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짜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인터페이스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상대방이 받았을 때 아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디자인 차원에서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조금 거시기 좀 껄떡지근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화장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마저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지금은 요 책 요놈 가지고 했습니다. 요놈 가지고 했는데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올리고 싶어요. 네,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여기 위를 좀 장식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맞춤 설정 들어가시는 거예요. 맞춤 설정 가셔서 나머지 옵션도 한번 다 테스트 해보세요. 뭐 안 터지니까 예. 나중에 혼자 노실 때 하시면 되는데 요거 대박 헤더 이미지 클릭을 해서 이미지 변경 지가 알아서 너비를 맞춘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미지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변경 여기면 또 이미지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또 만들어 줬어요. 구글이 오케이 그건 됐고 그건 네 생각이고 오케이 됐어. 하지만 나는 이걸 내 걸 원해. 밑에 보면 업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의 내 앨범 구글 포토스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 업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특별한 이미지를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로드해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현재 내 다운로드한 거 중에서 뭐 이미지가 뭐 없나? 네. 며칠 전에 제가 게임을 했던 것들 있죠. 네, 이거 한번 할까요? 네.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퍼질까요? 잘릴까요? 짜잔. 너무 많이 들었다. 아무튼 뭐 이건 뭐 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옵션 중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형식 보기 좀 부담되네요. 맨 사진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이런 거죠. 네. 내가 원하는 이미지, 우리 기관 또는 뭐 우리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를 위에 놓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아까 본문 내용에서 유튜브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딨냐? 네, 그냥 3번지 수정. 네. 네, 좋습니다. 항목 추가해 보면 이미지, 그러니까 헤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관문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도 설문지와 설문지 사이에도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너무 무미건조한 설문 말고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요거를 활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1박 2일 정도 좀 길게 하는 교육과정 운영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운영했던 그 활동했던 사진들을 찍어서 설문지에 집어넣어서 떠날 때 응답해 주세요 만족도 이런 거. 와, 내 사진이 있어 뭐 이런 거죠. 우리 단체 사진도 있어. 그러면 와, 이런 것까지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죠. 또 동영상도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설문 응답해 주세요 하면 굉장히 추억도 나면서 좀 응답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동영상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네. 그러니까 내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면 좋죠. 네. 아무거나 합시다. 네. 혁오의 최신 뭐 노래 중에 하나로 한다면 네. 됐거든요. 광고. 그래서 혁오의 그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설문한 사람들한테 뭔가 나 혁오도 알고 있거든 뭐 이런 거 동질감을 좀 표시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집어넣는다. 혁오 모르시는 분들 많죠? 네. 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나왔네요. 자,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대한 제목과 그 다음에 설명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안 해도 되고. 한번 해볼까요? 네. 혁오의 뭐 뮤비 설문하시느라 피곤하시지요. 뭐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뭐 이런 거죠, 뭐. 네. 이렇게 들어가요. 네. 기존의 설문지하고 많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쉬지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 보기. 그러면 큼지막한 희한한 사람이 탁 나와 있고 쭉 가다가 동영상도 있네? 희한한 설문지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얼마든지 그래서 혁오의 무비 뭐 이런 식으로 뭐 코멘트 좀 달고 그러면 아주 말랑말랑한 설문지가 되겠죠. 네. 그렇게 설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네, 그러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이 교환하고 나중에 보시게 될 동영상하고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못다 할 이야기로 맨 마지막에 표시한 것은요.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은 다 못할 것 같은데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잠깐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꼭 이것을 활용하신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시 구글이 내놓은 서비스인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이걸 많은 분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자, 행아웃 소개 잠깐 들어갈게요. 이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쭉쭉 뭐 보시면 되는데요. 샘플을 제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샘플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네. 구글 행아웃 에어 샘플 인데요. 네. 뭐야? 이것도 뭐 다양한 사람들 활용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다 치고. 뉴욕 타임즈의 첫 시도. 이게 2012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2016년에 처음 시도해 본 거예요. 제 화면 보세요. 네. 뉴욕 타임즈입니다. 2012년. We have recently been named the leading real estate companies of the 야, world's 너 아닌데? most innovative brokerage of 2015. And we're so honored. 바뀌었나? 그게 광고였나요? 광고였군요. 좀 더 참을 걸. 길었었어요. We have recently been named the leading real estate 애드버타이즈먼트군요. companies of the world's most innovative 뭐야, brokerage of 30초나 되네? 2015. 광고가? And we're so 여기 honored 있다. that the New We can York skip. Times has sought us 4초 out 후에. 오케이. to sponsor this special block by block. 됐습니다. Hi everybody, I'm Jim Luttrell. I'm with the New York Times. Welcome you to our 여러 사람이 밑에 깔려 있죠. baseball hangout of the 2012 그리고 season. 말을 할 때 자기가 얼굴이 크게 I'm 나와요. joined by our baseball writers here, Tyler Kepner, 여러 사람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네. Hey, how are you? Dave Waldstein. Hi there. And Andrew Kay. Hi, everybody. This is one of our first experiments with Google Plus. 여기까지. 이거 뭐 그냥 온라인 화상 통화예요. 온라인 화상이에요. 근데 이런 솔루션을 설치하시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거든요. 이거 공짜. 네. 이걸로 뭘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로 뭘 하시겠어요? 뭐 비디오 컨설팅 좋고요. It's up to you예요. It's up to you.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뭐 약간 오바마 대통령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과 편하게 얘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그 창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요 라이브 방송처럼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그 링크를 구글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다른 사람들 보게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네. 남들은 이렇게 막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고요. 네. 됐고요. 이거를 좀 더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요. 아까 행아웃 해보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있나요? 행아웃 해보신 분? 두 분, 세 분 정도 되시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슈르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네. 일단 제가 페이스북도 하나 열어놓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샘플은 지나갔고, 네. 구글 지나갔고, 네. 됐고, 네. 여기 있네. 네. 그래서 구글 플러스로 가고요. 구글 플러스 안에서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어디냐? 행아웃 있고요. 네. 행아웃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여러 개가 좀 있더라고요. 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딨니? 행아웃 온에어라는 걸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동영상 행아웃은 너와 나만, 너와 우리 이게 최대 9명인가 10명인가까지 되는데요. 우리끼리만 보는 거 뭐 이런 거고요. 온웨어는 우리의 대화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스타들이 팬미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재밌죠? 행아웃 온에어를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이 이름은
야야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하고요. 네. 원합 아밤 만들어서 네. 정창권의 행아웃 뭐 실습 그래서 블라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지금 할 거면 나중에 할 겁니까? 뭐 지금 하죠 뭐. 참석자를 아무나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정할 거예요. 아까 몇 분? 성함이 불러주세요. 최유미 당첨되셨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그다음에 또 이익상. 네. 이익상. 이익상. 예. 당첨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세인. 네. 네. 여러분들은 앞서가시는 분들의 세 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세인.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시겠어요, 그죠? 네, 저 어차피 거긴 웹캠이 없으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뜨네요. 네, 그래서 네. 시작하기. 네, 인바이트 게스트. 여기서 게스트를 여기서 추가하는 건가? 스킵. 네. 뭔가 같나요? 아까 거기서 추가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할까요? 그러면 초대하기. 오케이. 하고 다시 볼까요? 그쵸. 이익상 선생님이었죠? 네. 그쵸. 이익상. 네. 아직 메일 안 갔죠? 뭐 안 왔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나 보네요. 최유미. 일단, 네. 이렇게 하면 되나? 왔어요? 아직? 그럼 여기 막 들어오는데? 구글 글래스 들어보셨나요? 이 안경을 통해 좀 한다. 그래서 구글 글래스가 이걸 연동해가지고 원격 진료도 되고 뭐 이런 거죠. 네. 뭐 안 왔어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아, 한 번 들어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아, 손이 보이네. 아, 얼굴 좀 보여줘봐. 얼굴 좀. 아유, 여긴 다 보이는데. 자, 이거를 현재는 우리끼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브로드캐스트 시작하면 실시간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온에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이게 이제 소리가 먹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구글 문서를 같이 띄워놓고 얼굴 보면서 같이 작업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몰랐죠. 네, 그런 식으로 또 네,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다 왜 글이 안 써지지? 이거 내 거 아닌가? 맞는데. 타임라인. 글쓰기가 안 보이지? 갑자기. 글쓰기가 왜 안 보이죠?
에이, 여기다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네. 예. 왜 글쓰기가 안 보이지? 이거 난데? 아, 이거 난데? 아니면 구글 플러스 이거 써야 되나? 네. 여기서 이제 아이고, 그냥 이렇습니다. 네. 이걸 좀 더 세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걸 다 하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걸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브로드캐스팅 하는데 초대하는 사람을 저를 초대해요.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주로 뭐 하냐면 강의를 해요. 온라인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방송국이 따로 필요 없어요. 네, 1인 방송을 저 하고 있었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시간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하고요. 네, 제가 다른 것도 예, 네, 네, 예.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고 그걸 다 수용하고 있어서요.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여기에 샘플 같은 게 가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아마 행아웃을 검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행아웃의 샘플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예, 얼마 시간 안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 설문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맨 12페이지를 보시면요. 12페이지. 예,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뭐 하나 떴죠? 예, 그거 클릭해 주셔서 이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예, 구글 강의에 대한 평가. 예. 일단 간단한 심플하게 이렇게만 해놨어요. 네. 구글 특강 만족도 성함 좀 써주시고요. 안 써도 돼요. 예. 제가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성함은. 하지만 추천 의향 이거를 얼마나 추천하시겠어요? 라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이거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영은 최악. 뭐 이런 강의가 있어? 이런 거고요. 10번은 정말 강추다. 추천하겠다. 이거. 12페이지, 교환 12페이지. 리프레시 하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해 주셔 보세요. 네. 벌써 하셨나? 2시 40분. 아, 그렇죠. 동시에 하니까 이게 막 오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익명의 물범. 예, 유역형 강의였습니다. 네. 네. 좋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하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자동 계산되고 있어요. 예, 숫자가 막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러죠. 네.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네. 뭔가 계산되는 게 숫자가 좀 바뀌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그러니까 설문 답이 들어올 장소잖아요. 여기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기에다 한 번 더 작업을 미리 세팅해도 되는 거죠. 함수값 같은 거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자동 계산되게.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0에서 10이니까 해볼까? 여기 삽입에 누르면 차트라는 게 있고요. 차트에 따라 차트가 이 설문의 답에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시트에 가장 적합한 차트를 제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차트 유형. 네. 아마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게이지니까 뭐 안 해도 되고. 네. 뭐 어떻게 됐든 자동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거 좀 오히려 보기에 좀 흉악하네요. 네, 이거 정신 사나우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아마 지난 강의, 지난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강의 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종합 상황판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합 상황판. 사람들의 반응한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뭔가 반영되게. 그래, 재고 관리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그죠? 출석 관리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스마트폰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딘가에 주소를 들어오세요 라는데 그거를 QR 코드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어.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PS라고 해서 34.0 되어 있죠.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NPS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다른 강의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글 드라이브 전 구글에서 월급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애플한테 돈 한 번도 안 받았고요. 너무 좋아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경영학 박사로서 또 경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또 지금 과목 자체가 과학관 제 과목 이름이 뭐였죠? 과학관 경영과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경영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네. 이것도 구글 문서로 만든 겁니다. 네. 우리가 방금도 여러분이 하신 게 고객 만족도에 대한 이 강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응답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왜 해요? 고객 만족이 잘 되면 재구매를 할 것 같아서 또는 주위에 입소문을 낼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만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고객 만족도 조사한다는 게 굉장히 좀 말이 많고 어렵고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기관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를 배신을 때리고 배신을 하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거꾸로 추적해 봤어요. 이탈한 고객들을 추적해 봤다니까 이상하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회사의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거꾸로 유추해 보니까 이것 봐라. 야 봐. 60에서 80%가 만족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왜 우리를 배신하지? 이런 거예요. 60에서 80%가 나는 만족하다고 했는데 말은 만족하다고 했는데 행동은 딴 데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러면 그분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시고 한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고객 만족도라고 조사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재구매를 안 하더라. 재방문을 안 하더라. 이런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임원들은
그러니까 자기 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패 치고 하는 고수독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96% 임원들은요, 우리 회사는 고객을 지향하는 기업이래요. 80% 임원은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때요? 92%가 영 별론데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8%만 야 괜찮아요 했고 나머지 92%는 이렇게 된 거죠. 임원들의 80%, 96%는 우리 회사 좋아요. 따라서 고객들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고객은 8%. 이 갭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고객 만족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대충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ad profit, good profit, profit 이익에는 우리 어느 기관이든 이익이 생겼다 치자고. 근데 그 이익에는 좋은 이익이 있고 나쁜 이익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이익은 뭐냐? 예컨대 이동전화 할 때 의무 사용 기간 있죠. 약정 기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그냥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룸에서 전화를 할 때 급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을 내야 돼요. 뭐 이런 거. 고객 입장에서는 지불을 하지만 페이를 하지만 투덜투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bad profit이에요. 그런데 이 bad profit은요. 회계 장부에 안 나타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돈 내니까 좋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러한 생각과 고객 만족 설문조사가 잘못됐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오케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 화면이 좀 이상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도대체 소비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소비자의 행동을 뭘로 평가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인 & 컴퍼니의 여러분 고객 로열티 이런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고객 충성도 이 개념을 만드신 분이 이 개념을 만든 라이켈트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내공이 깊으신 분이 내가 고객 만족도, 로열티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틀린 것 같다. 반성을 하면서 다른 걸 제시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연말에 보면 뭐 생산성 본부나 뭐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산성 본부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 생산성 본부나 능률협회나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 대상 1등, 2등, 3등 기업 막 발표하잖아요. 다 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뭐 10개, 20개 설문문항 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컨대 여러분께서 출장을 간다 치자고요. 어떤 호텔에 묵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출장 오고 투숙객한테 물어봅니다. 손님, 벨보이 이 컨시어지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손님, 우리 이 발레 파킹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 체크해요. 손님, 우리 아침 식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녁 식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런더리 서비스, 세탁 서비스는 어떻게? 뭐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손님, 침대는 어떤 것 같아요? 침대는 좀 불편한 것 같았어요. 한 5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9점, 7점 막 좋게 나오고 침대 매트리스의 상태는 한 5점 정도 낮게 나왔는데 이런 설문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근데 호텔 입장에서는 이 손님은 만족한 손님이었던 거예요. 만족한 손님인데 이 손님은 다시는 그 호텔에 안 가요. 왜? 나는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편하게 자야 돼.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정말 편하게 자고 그 다음날 미팅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묻혀요. 여러 설문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안 물어봐.
예,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설문 중에서 정말 그 고객이 다시 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방문하거나 주위 사람한테 좋은 말로 구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설문 문항을 딱 못 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객 로얄티에서 많은 설문 조사를 내가 했는데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소비자가 한 말이 그대로 행동과 연결되는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궁극적인 질문. 그거를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다시 소비자의 행동과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답을 그 질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았어요. 이게 2006년도에 책자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장이 크고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하버드에서 나오는 경영 잡지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잡지예요. SSCI 임팩트 팩터가 1 이상 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이건 잡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아티클 중에 마케팅 아티클 중에서 이것만큼 읽으세요 10개를 뽑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건데 거기에 딱 이게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서 포함될 정도로. 그리고 2003년도에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려서 이 말은 연도가 중요합니다. 2003년도에부터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요. 정말 경영을 잘하는 데는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궁극적인 질문. 대박 그 질문이 뭐냐 이거죠. 바로 질문 딱 하나예요. 아까 여러분 응답하셨던 거. 이 과정을, 이 상품을 친구나 주위 동료들한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질문한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이 재구매가 딱 맞다는 거예요. 추천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 이름을 걸고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퉁쳐서.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나 이 상품을 재구매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난 이 회사를 내 친구한테, 내 소중한 친구한테 추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그 물 서비스 어떻고 음식 서비스 다 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질문 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 하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딱 그 질문 하나.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추천하시겠습니까? 했으니까 여러분들 0에서부터 10번까지 추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여기는 추천의 답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추천한다고 정말 추천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수가 있고요. 이런 점수는 추천 안 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회색지대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추천 안 할 것, 이 사람이 점수는 이렇게 줬지만 추천 안 할 것 같아 라는 게 0점에서부터 몇 점까지일까요? 5점? 8점? 5점 또 10점? 이건 아니죠. 저 거꾸로 이 사람을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정말 추천할 것 같아. 정말 재구매할 것 같아. 몇 점? 10점. 10점 당연하겠죠. 9점? 8점까지 갈까요? 말까요? 7점까지 갈까요? 답을 알려드리면 일단 먼저 충격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거 관리하는 이게 다 전 세계가 똑같이 관리를 하니까 나중에 NPS, Net Promoter Score, 순 추천 지수라고 합니다. 이거 나오는 그 지표가 나오면 비교해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이 계산하니까. 추천 안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점수의 폭은 0점에서부터 6점까지예요. 보통 5점, 6점 하면 체면 치레로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면 치레로 5점, 6점 준 점수는 추천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이 간주하는 거예요. 7점, 8점은 그냥 쏘쏘 어떻게 할지 몰라. 최소한 9점,
10점은 돼야 아하 정말 이 사람 만족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합니다. 네, 전체 내용 중에서 패시브 7.8점 아예 계산해서 빼요. 계산 아예 빼요. 전체 총합에는 들어가요. 총합에는. 예. 그리고 추천하겠다는 점수에서 추천 안 하겠다는 점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엄격해져요. 지금 볼까요? 50명 중에서 5명이 추천하겠다 했고 추천 안 하겠다는 사람이 25명, 6점까지 포함되니까 보통 이 정도 돼요. 보통. 예. 그러면 점수가 마이너스 40%가 나오는 거예요. 예. 50명 중에서 한 10%가 좋다고 한 거고 그것도 높게 나올걸요, 아마? 나머지 25명, 절반이 한 쏘쏘라고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5점, 6점 이렇게 배치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4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32잖아요. 어마어마한 만족도를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예요. 평균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보여드리죠. 애플이 60점. 예, 뭐 홈뱅크니 할리데이비슨 81점. 우리나라의 외제차가 한 10점 정도 돼요. 플러스. 은행권들은 마이너스 10점 이 정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일단 여기서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온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냐 뭐 이런 전략이 좀 있지만 그러면 넘어가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 잘 활용하시라고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이 손님이 우리 거를 추천 안 하겠다, 즉 불만한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걸 찾기가 힘들죠. 질문 딱 하나만 물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질문을 맨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맨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서브적으로 서브에 몇 개 질문을 추가하실 수는 있지만 많이 하는 것은 권하지는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뭔가 반응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찾아가는 거죠. 예, 뭐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샘플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신 것들인데 하여튼간 이 질문 좀 잘 활용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의 질문 더 추가로 해서 어디서 우리가 더 좋은지 어디서 못한지를 한번 비교 분석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정말 딱 하나 질문만 하기에는 좀 너무 불안하시다면 몇 개 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비중을 높게 사람들이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제일 화려하게 제일 정말 쉽게 응답할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하셔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천이라는 의향이 가장 사람들의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봤을 때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시고 그 경영을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